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조문하러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황금테라피입니다. 결혼 같은 좋은 일을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는 거 아니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진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나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와 부득이하게 조문을 하셨다면 조문 후 할 수 있는 비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잔치나 경사를 앞둔 경우입니다. 결혼식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아닌 집에서 5일에서 7일장을 치렀습니다. 집에서 입관이나 염습 같은 모든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기쁜 일을 앞두고 혹시나 안 좋은 영혼의 기운으로 내 혼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아무래도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혼처럼 집안에 잔치나 경사를 앞둔 사람들은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식장에는 내가 조문할 집안에 상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여러 고인들을 모셔놓고 조문을 받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호상도 있겠지만 사고를 당했거나 안 좋은 일로 생을 마감한 영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들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좋은 일을 앞두고는 각별히 조심하라는 건데요. 결혼의 경우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 날짜를 받은 날로부터 결혼할 때까지는 조문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와 가족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은 맥락인데요. 임산부는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하며 아이를 낳고 적어도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산모가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시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가게를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이때는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탈을 상문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문 부정을 타게 되면 모든 게 막히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데요. 장사를 준비하고 있던 분들, 사업을 시작한 지 3에서 4개월 이내이신 분들, 또 중요한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처럼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 좀 잘 돼야 하는 분들은 조문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 가족 중 아프신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벼운 감기 등의 질병이 아닌 가족이 오랜 기간 병상에 있거나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문은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음기가 강해서 혹여나 조문을 가셨다가 나쁜 기운을 받아와 가족들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본인이 아플 때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내 기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장례식장에서 안 좋은 기운이 휩싸여 와서 몸이 더 아플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상주에게 잘 말씀하셔서 상을 다 치르고 난 뒤 나중에 인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조문을 피해야 할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꼭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빈소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상주분께 상황을 설명한 뒤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장례식장 안까지 들어가 조문을 마치셨다면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의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으니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마트나 편의점, 커피숍의 화장실 등에 들러 나쁜 기운을 뺀 뒤에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미리 파치나 고춧가루, 소금을 섞어서 비닐이나 지퍼백에 조금 담아가셨다가 조문이 다 끝난 뒤 장례식장을 벗어나서 몸에 뿌리고 오는 것도 좋은데요. 소금이나 고춧가루, 팥 등은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기의 혼령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와 부득이하게 방문하셨을 때 할 수 있는 비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재미있는 풍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황금테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타고난 사주팔자의 인생길이 험난한 자갈길이었더라도 그 길을 멋진 고속도로 포장을 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복이 아닌 편도의 직진 인생길을 쉼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택풍수, 성명개운법,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